라디오 극장. 가끔씩 일상이 지루하다는 생각이 들면 이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모르는 출생의 비밀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나한테 숨겨진 엄청난 능력이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물론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런 상상은 재밌는 일입니다. 이런 건 어떨까요? 나한테 숨겨진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사실 엄청 유명한 사람인 경우 말이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사실은 나랑 같은 피가 섞여 있다. 깜짝 놀라지 않을까요? 아니면 나랑 똑같이 생긴 쌍둥이 형제가 있는 겁니다. 해외여행을 하다가 도플갱어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친언니이거나 친형이라면 정말 믿을 수가 없겠죠. 가끔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상상해보곤 하는데요. 이게 의외로 일상의 활력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짜다 보면 지금 이만큼 평범하게 살고 있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세상 느끼게 됩니다. 물론 내가 알고 보니까 재벌가의 아들, 딸이라고 하면 잠깐 기분이 좋아지긴 하겠지만요. 그것도 별로 재미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괜히 인생에 고민만 하나 더 늘어나니까요. 이렇게 인생에 큰 고민이 하나 생겨버린 공주가 있습니다. 공주라니, 지금 세상에? 하시겠지만 오늘의 라극은 중세시대가 배경이거든요. 왜 어릴 때 여자분들은 공주에 대한 환상이 있잖아요. 문득 그런 저의 환상 속에 있는 공주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오늘의 라디오 극장 시작해볼게요. 출발!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 하나는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 또 하나는 아침마다 평화로운 음악이 흐르고 내 키보다 훨씬 기다란 식탁에 고기와 술이 끊이지 않는 세상. 나는 사실 이 평화로운 쪽에 살고 있다. 왜냐하면 나는 공주니까. 공주님, 일어나셨어요? 저녁 식사 준비됐습니다. 혹시 몸이 안 좋으시면 이쪽으로 가져오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방금 드미트리 백장님도 오셨는데요.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세요. 머리가 좀 아프네요. 네, 그럼 그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파비올라, 벌써 왔네요. 오늘 같은 날 늦을 수야 있겠소. 식사 계속 하세요. 저는 몸이 좀 안 좋네요. 앉아만 있을게요. 무슨 일 있었어? 아니요. 감기가 온 것 같네요. 파비올라, 우리 결혼을 조금 앞당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다려온 세월이 벌써 몇 년이오. 재촉하지 말아요, 드미트리. 난 아직 젊어요. 당신 저번에 그곳에 갔다 온 뒤로 너무 변했어. 내가 뭘요? 나한테 차가워졌어. 뭐가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날 볼 때마다 항상 웃었어. 그런데 그곳에 다녀온 뒤로는 도대체 날 보면서 웃질 않는단 말이오. 내가 왜 드미트리 백작을 보면서 웃어야 하죠? 날 좋아하지 않소? 네, 좋아하지 않아요. 우린 약혼한 사이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난 이해할 수 없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요? 거기서 누구랑 눈이라도 맞은 거요? 그날 나는 그곳에 가지 말았어야 했던 걸까?
공주님이 행차하신다! 자, 다들 비키라고! 공주님, 이곳을 좀 보세요.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거의 거덜이 났어요. 전쟁이 멈춰야 합니다.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아니, 어디라고 지금 함부로 다가오는 거야? 저리 비켜! 저희 마을에 평화가 내리게 해주세요. 비켜주세요. 그날은 내가 다른 쪽 세계를 발견한 날이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이미지 게임을 하라고 하셨다. 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희망의 이미지를 심어주라고. 그치만 이건 엄청난 충격이었다. 성문을 나서서 몇 걸음만 더 나가면 이런 폐허가 있었다니. 공주님, 미리 얘기해놓았던 그 집으로 가셔야 합니다. 무슨 집? 이 마을의 가장 폭도였던 농부의 집입니다. 가서 내가 뭘 해야 되죠? 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청년이 공주님께 몇 가지 농작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그걸 배우세요. 아니, 배우는 척만 하셔도 됩니다. 농작? 안녕하세요, 공주님. 더 가까이 오지 마!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들어오세요. 나한테 가르쳐 줄 게 있다고요. 네, 미리 말씀을 못 들으셨군요. 이 집 옆에 작은 농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긴 아시다시피 먹을 것도 마실 것도 거의 없지만 이 농장에는 그나마 먹을 것이 열려요. 보리도 열리고 가끔 콩이나 옥수수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모아다가 마을 사람들과 나눠 먹고 있어요. 얼마나 열리는데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랑 농장으로 가시죠. 농장은 정말 작았다. 왕궁에 있는 네 방만한 크기였다. 그리고 먹을 것이 자란다고 믿기 힘들 만큼 메말라 있었다. 여기입니다. 저희의 거의 유일한 생명줄이죠. 여기서 경작을 한다고요? 네, 물론이죠. 이걸 보세요. 옥수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리 가까이 가져와 봐요. 공주님, 저 청년과 너무 가까이 가시면 안 됩니다. 괜찮아요. 기사님은 잠깐 쉬세요. 그래도... 공주님과 조금만 얘기를 나눠볼게요. 이게 옥수수인가요? 네, 저쪽으로 들어가시면 더 많은 작물이 있어요. 그럼 저쪽으로 더 가죠. 그러시겠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렇게 밭 안쪽으로 걸어갔을 때 청년은 나한테 옥수수 대신 다른 걸 건넸다. 그건 바로 칼. 저를 어떻게 믿으십니까? 이걸 왜 나한테? 이건 칼인데? 네, 제가 방금 공주님한테 칼을 드린 겁니다. 그것도 엊그제 오늘을 위해서 갈아놓은 칼이죠. 꽤 날카롭게 갈렸을 거예요. 내가 이걸로 뭘 하길 바라는 거지? 혹시 날... 아니요, 생각하시는 그런 것과 다릅니다. 저는 공주님한테 이걸 가르쳐 드릴 겁니다. 농자법 대신에 이 칼을 쓰는 법을 말이죠. 왜? 이런 전쟁통에 저희 마을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농작물? 아닙니다. 이 칼이에요. 저희는 너무나 힘이 없어요. 적들이 내일 당장 쳐들어와도 똑같이 당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라에선 저희가 전투용 칼을 쥐고만 있어도 폭도라고 부르죠. 함부로 말하지 마요. 아버지도 다 뜻이 있어서... 아니요. 저는 이대로 있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칼을 받아주세요. 나한테 칼 쓰는 법을 알려주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적어도 공주님이 저희 마을을 마냥 바라만 보고 있지 않으시겠죠. 이건 쥐어본 사람만 그 느낌을 아니까요. 좋아요. 한번 알려줘봐요. 먼저 그렇게 그 청년은 나한테 칼 휘두르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건 거의 대부분이 적을 죽이기 위한 동작이라고 했다. 그리고 나는 그 황량한 밭에서 직접 무엇인가를 느끼는 듯 했다. 하지만 그건 슬픈 느낌만은 아니었다. 칼을 잡고 있는 동안 나는 한동안 자유라는 걸 느꼈다. 자유와 이 청년에 대한 연민과 묘한 카타르시스를.
하지만 여전히 똑같았다. 내 세계는 변함이 없었다. 그 남자는 나한테 자기를 믿어줘서 고맙다고 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우리가 두 번 다신 볼 순 없겠지만 꼭 기억해달라고 했다. 난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그 청년의 눈만을 바라봤다. 조용히 반짝이던 눈빛. 그건 이전의 나의 세계에선 찾을 수 없는 새로운 눈빛이었다. 공주님, 오늘 저녁 식사는 어떠셨어요? 드미트리 백장님이 뭐 좋은 선물을 가지고 왔던데요? 선물이요? 네, 저한테 슬쩍 말해주셨어요. 오늘 청혼한다고요. 새삼스럽게 무슨... 에? 공주님 맞아요? 약혼자한테 반지 받아보는 게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하셨잖아요. 드미트리는 아니야. 왜요? 뭐가 문제라도... 그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일이 있으셨던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오늘 아버지한테 말할 거예요. 혼인하지 않는다고요. 아버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왜요? 드미트리랑 너랑은 10년 전부터 결혼을 약속한 사이야. 애초부터 너의 의지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거고. 너 나를 곤란하게 만들 셈인 거냐? 하지만 드미트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괜찮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봐요. 전쟁에 시달리면서도 항상 어떻게 해서든 희망을 포기하지 않죠. 그런데 저자의 태도를 봐요. 제가 잠깐 조금만 소홀한 행동을 해도 자기 자존심이 더 중요하니까 추궁하고 닥달한다고요. 그럴 거면 왕궁을 나가거라. 드미트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 줄 알면서도 그런 쓸데없는 생각 없는 소리라다니. 넌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아버지! 그날 밤 나는 탈출을 시도했다. 그 청년이 계속해서 눈앞에 아른거린다.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목소리도 들리는 것만 같다. 어디 가세요?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저랑 같이 가요, 공주님. 아니야, 나 혼자 갔다 올게. 공주님을 따라다니라는 명이 있었어요. 잠깐만 갔다 올게. 안 돼요. 미안, 잠깐만. 안 돼요, 안 돼! 난 그렇게 궁궐을 뛰쳐나왔다. 낯선 세상이 시작된 거다. 의외로 밤 공기가 상쾌했다. 내 머릿속엔 단 2가지뿐이었다. 그 청년을 만나는 것.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그 청년을 보고 온 뒤로 마음이 불편한지 알아내는 것이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까? 그때 갔던 집이 어디였지? 기억해내야 해. 공주님, 기사님, 날 도와줘. 어디에 가시려고 합니까? 날 데려다줘. 그때 그 집으로. 그때 그 집이라면 설마 농부의 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응. 그곳은 너무 위험합니다. 왕이 아시면 저는 끝장이 납니다. 그치만 난 거기 안 가고서는 도저히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없어. 날 데려다줘. 대체 무슨 일이시길래 급해. 그 사람을 만나봐야겠어. 그 청년한테 혹시 반하셨습니까?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왜 그러시는데요? 칼. 그 사람이 칼 쓰는 법을 알려줬어. 그때 난 엄청난 변화를 느꼈단 말이야. 칼이요? 저는 분명히 그런 걸 본 적이 없는데. 당연하지. 그들은 싸우기 위해 칼을 쓰기만 해도 폭도로 낙인 찍힌다면서. 그건... 알아, 나도. 어쨌든 그 사람을 만나서 몇 가지 물어봐야겠어. 오늘만입니다. 앞으로는 안 돼요. 고마워요. 기사의 도움으로 도착한 그 집 앞에서 난 문을 두드렸다. 여기요, 내가 왔어요. 문 열어봐요. 무슨 일이신... 나예요. 당신은... 네, 저번에 왔었죠? 한참 고민했어요. 다시 여기까지 찾아와서 물어볼지 아니면 가만히 있을지 말이죠. 근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일단 들어오세요. 아니요, 여기서 물어볼게요. 당신 가지고 있던 칼에 우리 아버지 표식이 있었어요. 왕권을 상징하는 붉은 까마귀. 미안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직접 들었던 얘기예요. 왕궁에 있던 최고 기사 한 명이 아버지가 준 왕실의 칼을 가지고 바깥으로 떠나버렸어요. 아버지는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그는 너무나 뛰어난 검술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자는 아버지를 언젠가 왕위에서 끌어내리겠다는 쿠데타의 뜻을 품고 나갔지만 그게 두려웠던 아버지는 모든 병사들을 시켜서 그자를 잡아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자는 나간 지 열흘 만에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요? 뻔하죠. 그자는 죽었어요. 자세히 알고 계시네요. 맞아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건 아버지의 검이었어요. 공주님이 꼭 들어주길 바랬던. 아버지를 치료했던 그 칼의 말인가요? 아버지는 공주님을 예뻐했어요. 무슨 말이죠? 아버지는 공주님이 어릴 적을 봤어요. 세상에 그렇게 귀여운 아이는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공주님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 칼을 꼭 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왜... 미안해요, 공주님. 제가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공주님은 그 기사님의 딸이에요. 뭐라고요? 아마 폐하도 모를 거예요. 폐하는 공주님이 저희 아버지의 딸일 줄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내가 왜 당신 아버지의... 맞아. 칼을 잡았을 때... 나한테 칼 쓰는 법을 알려주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적어도 공주님이 저희 마을을 마냥 바라만 보곤 있진 않으시겠죠. 이건 쥐어본 사람만이 그 느낌을 아니까요. 좋아요. 한번 알려줘봐요. 먼저 느낌이 이상했어. 난생 처음으로 설렘을 느꼈어. 칼을 쥐는 순간 진짜 내가 되는 느낌이었어. 공주님도 깨달은 거죠? 뭔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말도 안 돼. 그래서 나한테 칼을 쥐어보게 한 거군요. 네, 피는 속일 수 없으니까요. 정말 말도 안 돼. 공주님 피하세요. 적들이 여길 또 습격한 것 같아요. 얼른 여기에 숨으세요. 이름을 알려줘요. 네? 이름을 알려달라고요. 난 당신 이름도 몰라요. 저는 케빈이에요. 내 이름은 뭐죠? 라듀아. 아니, 왕께 알려서 이 마을을 도와줘요. 계속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무능한 왕 때문에 백성들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괴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라듀아, 나를 도와줘요. 내 동생 라듀아. 알았어요. 내가 도와줄게요. 나는 칼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오빠를 위해, 나의 혈육을 위해 힘을 다해 싸울 것이다. 이 세계에 내딛었던 발을 절대로 떼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나의 아름다웠던 세계는 이제 현실을 알아버렸다. 출생에 비밀이 있다는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죠? 내가 살고 있던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테니까요. 그리고 모르는 게 약이었을 일들까지 다 알아버리면 어떡해요. 그리스 신화에 이런 얘기가 있죠. 신이 인간한테 상자 하나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이 상자를 절대 열어서는 안 된다고 하죠. 상자를 보관하게 된 인간은 신이 준 상자를 탁자에 올려놓고 항상 생각합니다. 저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왜 열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하루 종일 상자가 눈에 밟히고 자기 전에도 상자 생각이 납니다. 혼자 마음껏 상상해보기도 하죠. 그렇게 궁금함을 참아가던 어느 날, 인간은 결국 솟아오르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상자를 몰래 살짝 열어봅니다. 그런데 그 상자를 열자마자 사람들이 다 쓰러지죠. 바로 이게 판도라의 상자인데요. 알지 말았어야 할 비밀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흔히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라고 표현하죠.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어떤 비밀들은 알려지지 않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호기심이라는 본능이 어느새 모든 걸 활짝 열어놓고 말겠죠.
라디오 극장 다음 주에도 새로운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세요. 다들 불타는 금요일 보내시고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지금까지 제작 김주미, 기술 정원석, 진행의 DKBS 아나운서부였습니다.